안녕하세요 여러분, 준호 오빠입니다. 여러분도 알 수 있듯이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남자예요. 한국에서 태어난 남자라면 무조건 가야 하는 곳이 있는데 어디일까요? 바로 군대예요. 제가 어릴 때는 어른이 되면 군대를 안 갈 줄 알았어요. 왜냐면 내가 어른이 될 때면 한국과 북한이 통일할 줄 알았거든요. 한국과 북한이 사이가 좋아지면 군대를 안 가도 되겠지?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. 물론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알 수 있죠. 나는 군대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. 사실 이건 저만 그랬던 건 아니고 한국의 모든 남자들은 다 어른이 되면 군대를 안 갈 거라고 생각해요. 아무튼 저도 성인이 되고 나서 결국 군대를 가야 할 때가 왔어요. 군대를 가기 전에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저는 신체 검사에서 4급을 받았어요. 1급에서 3급까지는 군대를 가야 하고 4급에서 6급은 군대를 안 가도 돼요. 그런데 4급은 조금 특별한 게 군대는 안 가지만 그 대신에 사회 시설에서 일을 해야 해요. 아주 다양한 시설들이 있어요. 경찰서, 소방서, 지하철, 요양원, 학교, 법원 등 정말 다양해요. 저는 지하철에서 일을 했어요. 제가 지하철에서 복무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른 에피소드에서 해볼게요. 아무튼 저처럼 4급을 받은 사람은 군대를 안 가도 되지만 훈련소는 똑같이 가야 했어요. 그래서 결국 저도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었죠. 저는 개인적으로 훈련소에서 너무 힘들었어요. 훈련 때문에요? 아니요. 훈련도 힘들긴 했지만 버틸만 했어요. 저한테 가장 힘든 건 사람이었어요. 왜냐면 훈련소에 오는 사람들은 전국에서 모여요.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평생을 대구에서 산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다 대구 사람들이에요. 그리고 제 주변에는 저와 생각이 비슷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많아요. 그런데 훈련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.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많았고 아주 특이한 사람들도 많았었어요.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. 왜냐면 그냥 안 보고 안 만나면 되니까요. 그런데 훈련소에서는 그게 안 돼요.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과 24시간 같이 있어야 해요. 심지어 한 분대가 16명이거든요. 그래서 16명이서 24시간 동안 같이 훈련받고 잠도 자야 해요. 심지어는 개인 공간도 없어요. 16명하고 같이 지내야 하는데 사람이 16명이나 모이면 이상한 사람들이 꼭 한두 명은 있어요.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허세 부리는 사람이거든요. 그런데 제 생활관에서는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. 첫 번째로 기억하는 사람은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이었어요. 그때 28살이었나? 꽤 늦게 군대에 온 사람인데 자꾸 돈 얘기를 했었어요. 자기가 식당 여러 개를 가지고 있고 스포츠카가 있대요. 나중에는 조교한테 자기 식당에 오면 잘 해주겠다고 허세를 부리더라고요. 이렇게 돈 자랑을 계속하니까 그 사람 보고 형님이라고 부르는 다른 훈련병도 생겼어요. 둘이서 친하게 잘 지내더라고요. 훈련을 다 받으면 나가서 술 한잔 같이 마시자고 하던데 실제로 나가서 만났는지는 모르겠어요. 아무튼 둘 다 꼴보기 싫었어요. 그리고 제 옆에 있던 훈련병은 훈련이 끝나고 나가면 어떤 차를 살지 저에게 물어봤어요.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. 이게 허세를 부리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정말로 궁금해서 그런 건지요. 그래서 저는 차 같은 거 잘 모른다고 했는데도 계속 묻더라고요. 그리고 제 옆에 있던 또 다른 훈련병은
게임을 잘하는 친구였어요.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을 정말 잘했나 봐요.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게임 랭크를 올려주는 일을 했대요. 그래서 한 달에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번다고 했어요. 500만 원? 큰 돈이죠. 큰 돈이긴 한데 저는 물어본 적이 없어요. 물어본 적도 없는데 자기가 돈을 많이 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. 또 어떤 훈련병은 자기가 밖에서 여자가 얼마나 많았고 몇 명이랑 잤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하더라고요. 물론 이것도 저는 물어본 적이 없어요. 짜증나는 건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. 친하지도 않은데 왜 자꾸 허세를 부리는 걸까요?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짜증나요. 사실 이것 말고도 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. 마지막 주에는 우리 분대원들이 시비가 붙어서 싸우기도 했었어요. 서로 쓰레기 대학교를 나왔다고 하면서 열심히 싸우던 기억이 있어요. 이런 사람들과 한 달 동안 24시간 같이 있어야 해서 정말 힘들었어요. 저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냥 제 운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. 좋은 훈련소 동기들을 만났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. 역시 사람은 운이 좋아야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당연히 훈련도 힘들긴 했는데 엄청 어려운 훈련은 없었어요. 훈련이 힘들고 어렵다기보다는 훈련을 가르치는 교관들이 어려웠어요. 기본적으로 교관들은 친절하지 않아요. 소리 지르고 혼을 내죠. 제가 기억하는 힘들었던 훈련은 총기 분해 후 결합 훈련이었어요. 말 그대로 총을 분해하고 다시 결합하는 훈련이에요. 총기 안에 부품이 약 20개 정도 있고 그 순서를 외워서 분해하고 다시 결합하면 돼요.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그런데 한두 번 보여주고 똑같이 해보라고 하는 게 문제죠. 그리고 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부담돼서 더 힘들어요. 그리고 몸이 힘든 훈련은 행군이 있었네요. 말 그대로 몇 시간 동안 계속 걷는 거예요. 처음엔 할만한데 군화가 되게 무겁거든요.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계속 걷고 있으면 다리가 아파요. 물집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고요. 행군을 빼고는 몸이 힘든 훈련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이때까지 안 좋은 이야기만 계속했지만 물론 안 좋은 점만 있던 건 아니에요. 좋은 점도 있었어요. 가장 큰 좋은 점은 강제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군대에선 무조건 10시에 잠들어서 6시에 기상이었어요. 첫날엔 정말 힘들었었죠. 아기도 아니고 밤 10시에 자는 사람은 없잖아요. 그래서 첫날에는 새벽 2시에나 겨우 잘 수 있었어요. 그런데 이틀 정도만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더라고요. 10시에 자고 6시에 깨는 아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. 그리고 훈련을 하면서 몸을 쓰니까 더욱 건강해지는 거죠. 결국 훈련소에선 10시가 되면 안 졸려도 누우면 바로 잠에 들었어요. 그리고 깰 때도 5시 55분쯤만 되면 자동으로 깨요. 강제로 운동을 하고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게 확실히 좋았어요.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점은 총을 쏴볼 수 있어요. 보통 살면서 총을 쏴볼 기회가 없잖아요. 원래는 사격장에 가서 돈을 내야 총을 쏠 수 있는데 공짜로 쏴볼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. 총 쏘는 건 재미도 있고요. 그리고 세 번째 좋은 점은 당연한 것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밖에선 코카콜라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. 어딜 가도 살 수 있고 가격도 싸요. 그런데 훈련소에선 그렇지 않아요. 돈은 그냥 종이에요. 돈이 의미가 없어요. 왜냐면 슈퍼도 없고 편의점도 없거든요. 정확히는 있기는 해요. 그런데 아무나
아무 때나 갈 수는 없고 성적이 좋은 분대만 딱 한 번 갈 수 있어요. 사실 이것 말고도 군대 안에서 코카콜라를 마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었어요. 그건 바로 주말에 종교 활동이 있어요. 개신교, 불교, 가톨릭 총 3가지 옵션이 있었고 이 중 하나의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. 거기서 개신교가 제일 인기가 많았는데 왜냐면 맘스터치 햄버거랑 콜라를 줬었거든요. 그래서 개신교 교회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햄버거를 먹고 콜라를 마셨던 아주 좋은 추억이 있어요. 저는 그 맛을 잊지 못해서 훈련소에서 나와서 햄버거를 2개씩 먹었어요. 그 다음으로는 불교가 유명했었어요. 왜냐면 불교는 떡볶이를 줬어요. 솔직히 떡볶이는 좋은 옵션은 아니죠. 그런데 여자 아이돌 뮤직비디오를 보여줬었어요. 이게 남자들한테는 참 큰 옵션이거든요. 마지막으로 가톨릭은 제일 인기가 없었어요. 왜냐면 음식을 안 줬거든요. 정말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만 갔었어요. 그런데 마지막 주에는 제일 인기가 있었어요. 왜냐면 세례식을 했는데 세례를 받으면 딸기 초코파이를 2박스나 줬거든요. 저도 궁금해서 가봤는데 세례는 안 받았어요. 그때는 제가 신을 안 믿었지만 제 양심을 딸기 초코파이 2박스에 팔고 싶지는 않았어요. 그리고 애초에 세례를 1달 만에 받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. 오늘은 제 훈련소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. 여러분이 살면서 했던 가장 힘들었던 단체 경험은 무엇인가요? 오늘도 쭈노아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